저희가 좀 사전 참석자, 사전 등록자 투표를 통해서 좀 어떤 콘텐츠를 제일 좋아하셨는지 저희가 투표를 한번 받아봤어요. 그래서 상당히 빅빙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저희가 한번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등은 역시 또 3.3, 이 1등을 차지했고요. 2등은 좀 이제 다양한 좀 영역에서 좀 많은 득표가 나왔는데 회사가 망하면 득표도 망하나요? 레터와 모집 포인트 대표 실형 문제가 뭐지? 참 멋진 개그. 하다가 멈출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스톡옵션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었고 또 마지막으로 제가 다뤘던 직원이 만든 창작물은 모두 회사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좀 이제 투표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먼저 3.3이 1등이에요. 하나가 해바고 하나가 레오가 써주신 건데 이 3.3에 대한 좀 이야기를 좀 간략하게 한번 좀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을 말씀해 드릴까요? 중개에 대한 중개 알선에 대한 부분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를 좀 간략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일단 3.3 이 이슈 자체가 최근에 이제 전문 직업 관련해서 네. 플랫폼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플랫폼들이 이 전문 직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중개를 해주고 거기에 대한 이제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전문 직업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개인 뭐 사업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부분도 당연히 있겠지만 공공의 영역에 있다,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국가가 판단을 해서 여러 가지 조금 일반 사업자보다 좀 강한 규제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전문 직역 서비스를 플랫폼이 중개를 하고 이익을 취득을 하면 그거 자체가 법 위반이어서 형사처벌까지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법에서 강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 경우인데 3.3도 이런 전문 직역, 특히 세무 직역에 있어서의 어떤 서비스를 중개를 하고 대가를 취하는 그런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어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느냐가 이슈가 됐었는데요. 3.3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에서 이제 다 말씀드리면 너무 길어지니까 조금은 테크니컬하게 이 부분을 비껴 나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면으로 이 세무사들의 서비스를 3.3이 중개를 하고 대가를 받았다면 유죄가 될 수도 있었겠지만 조금 기술적으로 정면으로 중개를 하고 대가를 받은 건 아니고 약간의 이 플랫폼 이용에 대한 대가다. 그러니까 세무 서비스를 중개하는 대가가 아니고 3.3이라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대가다라는 것으로 좀 우회적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했다라고 항변을 해서 무죄를 받은 케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플랫폼을 운영하실 때는 특히 전문 직역 서비스와 관련된 플랫폼을 운영하실 때는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오, 요약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회사가 망하면 대표도 망하나요? 이거 이제 공진님께서 써주신 글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아까 이야기했던 주식매수 청구권, 네. 풋옵션 관련돼서 얘기하는 건데요. 지금 주식매수 청구권의 요건 중에서는 회사가 사업을 중단하거나 영업을 중단하거나 이제 회사에 파산이 이른 경우에도 주식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대표님들이 최근에 또 회사들이 어려워지고 원래 이번 분기나 지난 분기에 투자를 꼭 받았어야 하는 회사들이 투자를 못 받게 되면서 이 두려움에 떨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가슴이 아픈데 이 경우에 대표도 망하는가? 원칙은 이제 유한 책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회사의 채무를 대표자가 책임지지는 않지만 보통 두 가지 면에서는 리스크가 늘 있습니다. 하나는 보통은 이렇게 회사가 문을 닫기 전까지 굉장히 많은 또 채무를 지고 그 채무에 대해서 대표자가 연대 보증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저 글에서는 주로 근데 그것보다는 풋옵션, 아까 말했던 주식매수 청구권을 다뤘고요. 누적 투자금이 많다는 거는 좋은 부분들이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 투자자들한테 신뢰를 받은 돈이 많다 보니까 이제 회사가 어려워지고 사업이 중단됐을 때 그 투자금을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권한을 투자자한테 주는 게 행사가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 부분들과 함께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리스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설명을 했던 것 같네요.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타다가 멈출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타다가 멈출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죠? 뭐지? 뭐지?
이유 뭐지? 타다 서비스를 보면서 저는 되게 이제 제가 로스쿨을 다닐 때 제 그 타다 서비스 중단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그 대표님께서 페이스북 하신 부분에서 이제 서비스에 대해서 문제가 선고됐다 이런 페이스북을 보면 사실 되게 놀랐었어요. 이게 뭐 한 2, 3년 전에 서비스가 중단이 됐던 것 같은데 아직도 이렇게 형사에 휘말려 있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이제 그때 당시에는 사실 1심이 이제 그 타다 서비스가 이제 유상 알선 그러니까 우리 그 택시 같은 것도 이제 그 직역이 보호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허가 받지 않고 이제 유상 운송을 하게 되면 돈을 받고 이제 목적지에서 어디까지를 데려다 주게 되면 이게 불법으로 해당을 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있어서 택시 말고 렌트카 사업이다 이렇게 타다는 원래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렌트카 사업인데 그때 이제 11인승에서 15인승 같은 경우에는 렌트카 사업을 할 때 기사를 같이 소개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시행령의 단서 조항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11인승에서 15인승에 그래서 이제 큰 밴을 타다가 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이거를 밴을 렌트하는 건데 기사까지를 같이 알선을 해주는 거다. 이건 11인승, 15인승이기 때문에 예외가 된다 하는 이제 주장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뭐 이게 불법 유상 운송이냐 아니면 뭐 렌터카 사업이냐 이거 두 개 중에 판단을 하는데 이제 법원에서는 이용 약관에서도 얘네가 이제 렌터카이고 이제 알선을 기사는 이제 타다의 자회사가 알선을 해주는 형태로 이제 약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당사자의 의사가 우선이 되는 부분이고 실질이 조금 이게 카카오페이랑 카카오 택시랑 비슷하지 않냐 그냥 콜택시랑 비슷하지 않냐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할 수도 있겠지만 뭐 그렇게 당사자 의사를 크게 부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이거는 무죄다 이렇게 봤었는데요. 결국은 이제 국회에서 그 11인승에서 15인승은 뭐 관광 목적일 때만 가능하고 그래서 이제 하차지가 뭐 선박지 내지는 뭐 그런 공항 근처여야 한다 이런 규정이 들어가면서 완전히 중단이 된 거죠. 그래서 사실 그 서비스의 중단 과정도 어떻게 보면 그 기존의 그 법 체계에서 그 11인승, 15인승을 뭐 택시 영업을 하라고 허용한 취지는 아니었다라고 이제 정부 당국에서 말할 수는 있지만 또 그게 법 해석으로서 그 스타트업이 기회를 포착한 측면에서는 해볼 수 있는 해석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정부랑 소통하고 이렇게 할 때는 이거에 대해 불법성을 이제 초반에는 전혀 고지받거나 이렇게 하지 못했고 근데 그렇게 했었다가 이제 이렇게 법원에서 다투다가 국회에서 이렇게 입법으로 서비스가 중단된 것도 되게 놀라웠는데 그 이후에도 이렇게 대표가 올해 형사 처벌에 대한 소송에 시달려야 되는 건 조금 슬픈 것 같아요. 정말 잘 얘기해 주셔서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는. 아까 제가 회사가 망하면 대표도 망하나요 설명하다가 네. 빼먹고 네네. 보완해 주세요. 내가 써놓고 네, 그 주식매수 청구권과 관련해서 이제 투자 계약에 대해서 창업자한테 연대 보증 같은 책임을 지는 게 있어요. 사실은 주식매수 청구권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기능을 하고 있고요. 투자자의 주식을 대표자 너가 다시 사달라라는 거지만 거절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청구하는 것만으로 이제 바로 계약이 체결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규정상으로는 모태펀드 표준규약에서는 이해관계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만 책임지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책임을 안 지도록 되어 있고 또 이번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8월 달에 앞으로 법제화해가지고 벤처투자조합이 투자를 할 때 투자계약서에서 이해관계인의 연대 책임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그리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지도록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풋옵션의 요건에 대한 통제도 중요하지만 혹시라도 투자계약 부분에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안 들어가 있다면은 그거를 반영하는 게 지금 거의 대부분의 투자계약이 트렌드이기도 하고요. 또 앞으로의 중기부에서 이야기하는 법적의 기준이라는 것들도 이해해서 결과적으로는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어떤 고의나 중과실 횡령을 하거나 그런 것들이 아닌데도 사실 굉장히 높은 리스크가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이 좀 어려워진 것만으로 투자금 전체에 대해서 연대보증 책임을 지는 유사하게 책임을 지는 것들을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이제는 통제하는 게 정부의 방향이라는 것들 그걸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의 방향까지 다 짚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네. 그리고 사실 이 사전 동작 투표된 글들에 대해서 막 댓글을 달아주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회사가 망하면 대표가 망하나요?는 헤드라인이 너무 재밌었다. 그리고 실제 창업 중이라
두렵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머지 포인트를 주변에서 많이 접해서, 그리고 유사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어서 관심이 갔다라는 분들이 있었고, 타다의 경우에는 비즈니스 모델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 주신 분들이 있고, 스톡옵션은 그냥 관심 영역이어서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직원이 받는 청정물은 MZ세대들이 궁금했던 이슈라서 이렇게 뽑혔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기타로 외탁공주의 이득이, 그리고 창업자와 투자가 쌓이는 이유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은 관심들이 있었어요. 이 부분 시간 관계상 저희가 이제 댓글만 좀 보려고 하는데, 댓글 한 번만 읽어주세요. 네. 외탁공주와 이두이 이 부분이죠. 네, 둘 다. 네. 외탁공주와 이두이 관련해서 댓글을 읽어보면 올해 NFT 관련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무엇인지 찾아볼 생각을 못했는데 로스귤을 계기로 찾아보았습니다. 사실 모든 글들이 흥미롭고 재미있기 때문에 하나를 뽑는 게 너무 어렵네요. 항상 좋은 글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한 댓글을 남겨주셨고, 창업가와 투자자가 싸우는 이유에 대해서는 투자 업무를 새롭게 하다 보니 실무적으로 겪게 될 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실제로 비슷한 일이 투자사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지원이 많았다.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실제를 되게 잘 반영한 글이었다. 그렇죠.